기장의무 판단은 기장의무 판단에 따라서 신고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무신고가 될 수도 있고요. 과소신고가 될 수 있어서 가산세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낼 때 기장 의무 판단도 다 해줘요. 뭐 I형, B형, 뭐 C형 있나요? D형 이런 식으로 S형. S형은 성실이니까요. 지금 6월 달에 이제 하실 건데 이거를 신고 유형을 기재해서 보내기는 하지만 이 자료가 완벽하지는 않다. 뭐 복식복이라고 이제 B형이나 그런 B형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장을 대부분 하실 거니까 그냥 결산하시면 되는데 애매한 추계로 신고하시는 분들, 추계 신고 유형이 딱 찍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장사업자인데 진짜 애매한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장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추계 신고를 해도 된대요. 근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추계로 했을 때 세금이 재무제표를 생성을 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진짜 애매해져. 우리가 기장료는 매달 다 받아왔는데 세금은 이거를 추계로 하는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오고 그런데 기장료는 받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생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때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그 사업자가 반드시 재무제표가 필요한 사업자고 미래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래에 있어서 이 사업자가 재무제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면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복식부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한 거, 뭐, 원천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소득자의 소득이 파악이 되고,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의 그 사업장 소득이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 그거에 맞춰서 하지만 완벽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 수정 신고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결산이 끝났는데 발견이 됐어. 그럼 수정 신고했으면 그 수익 금액이 이 안내문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것도 반영을 해서 비자금을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업종별 수익 금액인데요. 이거 매년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거의 계속 바뀌지는 않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뭐 수익 금액을 낮춰야겠다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하기는 했는데 많이 낮췄는데 현재는 15억, 7.5억, 5억 원. 서비스업 같은 경우,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 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5억이 넘는 세무사님들, 뭐 회계사님들 분들은 성실신고 대상자고 뭐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병원들은 의료 서비스니까 5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다른 거는 다른 기장의무 판단을 할 때는 직전 연도 2020년도 귀속 수익금액 가지고 기장의무 판단을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금액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5월이긴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익금액 가지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이 되면 좀 그런 이 구간에 걸려있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12월이 돼서 매출액을 뒤로 넘기자.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회사들이 있긴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세무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뭐 14억 9천 뭐 이러면은 몇 천만 원 뒤로 넘긴 거가 딱 티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려있는 사업자한테는 이거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은 한마디 해주는 게 사업자가 나 성실신고 대상자 되기 싫어요 라고 본인이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어, 너무 적은 금액을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을 뒤로 넘기겠다 하면 음, 이런 부분은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장의무 판단을 할 때 도매업, 소매업 이분들은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이 아닌 매매업들은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수익 금액이 셋 중에 세 가지 분류를 했을 때
가장 높은 편이죠. 3억 원이 넘어가면 복식부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외부 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자기 조정이 있고 외부 조정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자들이 뭐 조정을 못하고 프로그램도 없다 보니까 외부 조정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 금액은 6억 원 이상이다. 회사에서 직접 다 뭐 신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무대리니까 나중에 혹시나 직접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아니까 굳이 세무대리인한테 맡길 필요가 없겠죠? 네, 그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외부 조정이 필요하면 뭐 맡기실 건데. 계속 사업자. 2020년도부터 사업을 하신 분들, 2020년도 이전부터.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사업자고, 2021년도에 회사를 만드신 분들은 신규 사업자인데, 그런데 이게 개인 사업자들은 폐업 여부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2020년도에 폐업을 했으면 2021년도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규로 했더라도 이건 계속 사업자인 거예요. 계속 사업자. 다만, 근데 2021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열었어요. 개인 사업자로. 근데 2019년도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규 사업자인 거죠. 신규. 계속 사업자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순 경비율이 신규 사업자랑 비교했을 때 엄청 훅 떨어지잖아요. 수익 금액이. 그래서 6천만 원 기준으로 도매 소매업은 6천만 원 기준으로 단순으로 할 수 있고 뭐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천만 원이 뭐 도소매업을 하는데 수익 금액이 2020년도에 6천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직접 신고할 때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 단순 기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요거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세금도 적게 나오고. 또 작년에 신고한 거 보니까 단순율로 신고가 되어 있어. 그리고 홈택스가 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거 막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못 신고한 거죠. 기준율로 했어야 되는데 단순율로 했기 때문에 바로 세무서에서 이제 안내문 옵니다. 납부하시라고. 과소신고했다. 그래서 요거를 추계로 신고하실 때 이 업종별로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하는 것보다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게 가산세를 내더라도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단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단수는. 대신 이제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있거든요. 무기장이 아니고 무신고. 그런데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의료 기기를 수입을 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기장을 하는 것보다 추계로 신고하는 게 가산세를 물더라도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오는 거예요. 네. 워낙 마진이 커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준으로, 반드시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 신고할 때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수는 할 수가 없어요.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신고라는 거죠. 그래서 간편정부 대상자 적용 배제 사업자 보면은 대부분 전문직 사업자들이에요. 전문직. 그래서 신규, 뭐 수익 금액 이런 거 불문하고 의사들, 뭐 세무사, 뭐 간평사, 뭐 변리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은 무조건 복식부기로 해서 네, 세무대리인한테 기장료를 매달 주고 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건데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하지만 내가 복식으로 하기 싫다. 그러면 추계로 하고 기준경비율로 하고 가산세 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산세가 복식부기로 했을 때 뭐 기장료를 주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현저히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에 선택을 하겠죠. 네.